안녕하세요. 성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스퍼링 ASMR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이거. 아주 조금 울었다 입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목은 잠들지 못한 외로움과 그리움. 외로운 밤 그녀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생각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친구는 답장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천천히 샤워를 하고 음악을 틀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친구는 아직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바쁜가? 아니면 벌써 자나? 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대방에게 전해지지도 못한 메시지를 보니 그녀는 조금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냥 혼자여도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찾았을 때 대답이 없다는 건 외로워지는 일이다. 그땐 진짜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원래부터 혼자인 존재는 외롭지 않을까? 태평양 깊은 바다에는 수십 년 동안 혼자 헤엄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고래가 있다고 한다. 이 고래에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그건 다른 고래들과 주파수의 음역대가 달라서 아무도 이 고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혼자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다닌다고. 사람들은 이 고래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했다. 그녀는 궁금했다. 원래부터 혼자인 존재도 외로움을 알까?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또 있다는 걸 모르고 함께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존재. 꼭 무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외로움이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내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만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느낄 때 더 커지는 감정이 아닐까. 그때 띵동 메시지 알람이 울렸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그녀는 피식 웃었다. 친구는 어울리지도 않게 이모티콘까지 넣어서 유치한 답장을 해왔던 것이다. 원래부터 혼자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잠들지 못한 외로움과 서로 엇갈린 그리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밤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작나무 편지. 어디가 가장 좋았어? 얼마 전 러시아로 여행을 다녀온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숲. 그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숲에는 하얀 몸피를 드러낸 자작나무들이 곱게 뻗어 있었어. 그녀가 본 세상은 온통 하였다고 한다.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인지 알아? 껍질에 불을 붙이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면서 탄대. 자작자작. 그래서 자작나무래. 그러면서 그녀는 하얀 나무 껍질을 내밀었다. 자작나무 숲속을 걷다가 땅에 있는 걸 주워왔다고 했다. 이 껍질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데, 그래서 시베리아에는 이 껍질 위에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얇고 하얀 껍질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녀는 아이처럼 웃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거라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영원할지도 모른다며. 이 세상은 사랑하기에 알맞은 곳, 이보다 더 좋은 곳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작나무 편지지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자작나무 시구를 적어 넣었다. 때로 세상은 뾰로통한 얼굴로 사랑 대신 다른 단어를 집어넣게 만든다. 이 세상은 이별하기에 알맞은 곳, 이 세상은 미워하기에 알맞은 곳, 이 세상은 화내기에 알맞은 곳, 이 세상은 절망하기에 알맞은 곳. 하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 지금 세상은 사랑하기에 딱 알맞은 곳일 뿐이다. 그래, 사랑이 가장 어울리긴 하지. 세 번째는요,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사람이 덜 사랑한 사람. 그녀는 3번의 이별을 했다. 첫 번째는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였는데, 그녀는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그는 잠시 휴학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다. 누군가 울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옷자락을 잡지도 않았다. 방학식 때 친구와 헤어지는 만큼의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는 직장생활 3년차 때였다.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다. 보통은 연애를 하다 보면 감정의 시소의 기울기가 처음엔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서 비슷해졌다가 반대쪽으로 기울기도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그녀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팽팽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연애의 온도는 늘 미지근했고 점점 지루해졌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다. 헤어지던 날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했지만, 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의 볼근육에 경련이 일듯이 살짝 떨렸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꾹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웃으며 그에게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말해줬다. 세 번째 이별은 얼마 전이었다. 그녀는 같은 회사 선배와 몰래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선배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녀가 꽝 소리가 나도록 의자를 뒤로 밀어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선배는 한없이 친절했고 따뜻했고 다정했다. 그녀의 가슴은 조각조각 찢어져서 흩어지고 있는데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너 바쁘면 그냥 굶잖아. 그녀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만 퉁명하고 불친절하게 그를 쏘아보았다. 누군가 그랬다. 헤어질 때 더 다정한 사람이 덜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날 그는 한없이 다정했고 그녀는 한없이 불친절했다. 이번엔 넘어지는 건 울 일이 아니야. 누군가 그랬다. 사는 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더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게 틀림없다. 물론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사랑했지만 깊은 상처만 받게 될 때, 그래서 매일 불면으로 밤을 지새울 때,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명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땐 그냥 고개를 깊숙이 파묻고 주저앉고 싶어진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녀는 어렸을 때 길을 가다 넘어지면 울음부터 터뜨리곤 했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서 그녀를 번쩍 안아 달래주었다. 그녀는 별로 아프지 않아도 울었고 피가 나지 않아도 울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대신 양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자,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그녀는 그런 엄마가 섭섭해서 서럽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울어댔다. 하지만 엄마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의 시위는 통하지 않을 듯 보였다. 결국 그녀는 코를 훌쩍 들이마시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땀에 젖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다. 넘어지는 건 울 일이 아니야. 지금처럼 그냥 일어나면 돼. 그때 엄마는 인생에 대한 깊은 뜻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도 넘어질 때마다 곁에서 잡아줄 수 없다는 것. 사람은 결국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엄마는 다만 걸음걸이가 서툰 딸을 걱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녀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때마다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넘어지는 건 울 일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된다. 실패에 대하여 그는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었다. 회사를 관둘 때 다들 말렸지만 그는 자신만만해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좌절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사업을 정리했다. 그는 집안에 틀어박혔고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배가 그와 연락이 닿아서 얼굴을 마주한 것은 6개월 만이었다. 6개월 사이 그는 6년은 늙어 있었다. 얼마 전에 출장으로 아이슬란드에 다녀왔어. 선배는 그에게 아이슬란드 밴드의 CD 한 장을 내밀었다. 선물이야. 음악 좋더라고. 선배는 아이슬란드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술을 참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는 말이야, 시인도 많고 화가도 많고 음악가도 많더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예술가의 비율이 아주 높대.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너도 나도 예술가인 거지. 만약 10대 자녀가 밴드를 만든다고 할 때 공부해야지 무슨 음악이야 라든가 그걸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 거니 하는 이유를 붙여서 반대하는 부모는 별로 없대. 그래, 한번 해보렴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생겨난 밴드가 여기저기에 넘쳐나. 그 중에는 연주며 노래가 정말 엉망진창인 밴드도 있어. 자기들이 잘 못한다는 거, 아마도 대단한 밴드는 못 될 거라는 거, 그건 부모들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어. 하지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야.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느긋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실패에 관대하기 때문이래. 한번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지 않거든. 당사자도 주변인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스토리를 사랑하지.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좌절인 거고,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끝나야만 대단한 것이 돼. 하지만 그들은 실패 자체를 존중한대. 뭔가를 시도해봤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선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실패에 너그럽지 못한 건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그 자신일 것이다. 나는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실패한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너에게 좀 관대해져 봐. 넌 적어도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봤잖아. 더 읽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건 다음번에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